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캠입니다. 오늘 경제교육TV에서는요, 그간 뭐 미국이 금리 인하 계속적으로 말을 하다가 막 계속 유예를 하고 연기시키고 하다가 9월 정도에는 거의 확실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미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디테일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번 이 내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절대 안 하고 절대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대출이자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돌고 있던 돈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힘들게 2%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었어요. 물론 2% 후반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유지하면서 가는데,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애매하고요, 경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역사적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먼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금리를 인상을 하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대출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대출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세지는데, 야, 이거 조금 올라가는 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자 비용이 계속 커지지?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커지는데? 라고 하면서 대출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돈을 잘 빌리지 않아요. 막 우리가 현금이 남아 돌면은, 넘치면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서민들의 삶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돈도 빌려야 되고 뭐 이러는데 자꾸 대출 비용이 증가를 하네요. 그러면은 안 빌려요.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개인들 입장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감소를 하게 돼요. 뭐 소비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좀 아끼자. 야, 그렇지. 좀 아끼게. 돈도 없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 둔화되는 대신에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사회에다가 막 이렇게 경제 활동에다가 막 팍팍 물 쓰듯이 돈을 쓰지를 않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제 돈이 딱 걸려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막 이게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물가가 쭉쭉 올라가 있더라. 야, 근데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는 물가가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요. 자, 높았다가 낮아지면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느낌이에요. 약간 손실이 줄어드는 느낌? 왠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릴 때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자,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향이 커져요, 사람들이. 야, 좀 대출 좀 받지 뭐. 야, 이자 싸잖아. 많이 내렸잖아, 그래도. 이게 현금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굉장히 예민해요. 자, 주머니에 돈이 생긴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지속적이며 위험한 소비가 촉진되기 시작을 해요. 막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뭐예요? 좀 더 대출 받으면 되지. 좀 빌리면 되지. 이런 내용들. 자, 소비가 증가하고요. 지속적인 빚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냐? 내 경제가 나아진 게 아니에요.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남의 돈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고 하니까 빚은 쌓아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고, 이러한 것들로 사회에는요, 돈이 넘쳐나기 시작을 해요. 너나 나나 다 빌려가지고 막 소비를 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 커져요. 자, 인플레이션이 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또 돈 빌려가지고. 없으면은 소비해야 되니까요. 아니면 다시 갚아야 되니까요.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져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 되면서 경제가 불안, 경제 불안 및 경제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험을 한 적이 많아요. 자, 미국은 과거 역사적 사건들에서 배운 것이 이러한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직격탄을 가지고 오더라,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시장이 너무 자금이 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를 않고 내수 시장도 안 좋고, 뭐 내수 시장 안 좋으면은 왜 네, 수출하는 뭐 이런 것도 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야, 금리 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좀 인하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우리 좀 살자, 우리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투자나 경기가 과열이 된다는 것은요, 그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또 반증을 해요. 왜냐면 막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왔던 돈들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실질적인 실투자가 아니라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돼서 빌려온 돈으로 막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붕붕 떠 있는 거품 경제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야, 이거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는데, 높아지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간다, 이러면은, 예, 맞습니다, 거품 경제 붕붕 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요, 주식 시장에도 불안감을 가중하게 됩니다. 뭐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하는 돈마저도 불안한 거예요. 예, 다 빌려와가지고 서로 이제 막 무리하게 투자하고 붕붕 떠다니고, 이상하다, 손실이 커진다 싶으면 또 돈 빌려와가지고 또 투자하고, 대출이자 싸니까 일단은 빌리고 보자, 그리고 언제 수익 나겠지 하면서 막 이런 묻지마식 투자도 이루어지고, 내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투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효과가 미국 시장에서도 붕붕 떠다니다가 타격을 한번 받는다. 한국 시장은요, 그 타격의 한번 4배, 5배는 그냥 직격탄으로 맞아버리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금리 인하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붕붕 떠다니는 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돈 들어와서 투자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번에 빠져나간다거나 어디선가 잘못된 소식으로 뻥 터져가지고 폭락이 나오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진짜 폭탄 돌리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씩 되는데 뭐 이런 뭐 폭탄 돌리기까지 가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게 누적되다 보면요, 이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예전에 뭐 서브프라임 론 같은 경우 그런 거죠. 갑자기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면 그것 때문에 호적호적 거리다가 연쇄 파산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인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자체가 정말 이 닭살 돋도록 싫은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안 하면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예, 그렇죠. 이제 자구책은 있겠지만 미국은 살아나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막 달러 찍어내 가지고라도 얘네들은 어떻게든 살아나는데, 예, 주변국들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쇄적인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금리 인하가 이런 연쇄적인 반응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좀 인식을 하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할 때가 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금 투자에 대형 세력들, 대형 자금들이 금 투자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그 금투자에 관련돼서도 좀 알기 쉽게 최대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